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무슨 왕국을 배우겠습니까? 연맹왕국을 배울 거예요. 그럼 연맹왕국이 뭐냐? 해볼게요. 자, 복습. 구석기는요, 4명에서 10명 요렇게 다녔죠. 무슨 단위예요? 가족 단위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사회라 불렀어요? 무리사회. 그쵸? 그런데 신석기가 됐어요. 자, 신석기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농사 시작이니까 많이 모여 살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한 100명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신석기 때는 무리사회가 아니라, 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사회가 돼요? 시족사회. 그러면은, 자, 또 복습. 시족사회니까 근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족 외부에서 혼인을 시킨다. 그러면 요 시족이랑 요 시족이랑 계속 여러분 수백 년간 결혼하면은 느슨하게 친척이 되겠죠. 그래서 시족사회가 좀 커진 거를 우리가, 자, 용어예요. 역사 용어. 무슨 사회라고 부릅니까? 부족사회. 됐고요. 그 다음에 텃세가 있었죠. 자, 우리의 산과 강이 있고 모여 사는데 다른 애가 함부로 지나가면은 잡아다가 막 화내고 배상받았죠. 책망하면 화낸다. 무슨 화? 책화.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오이 지난주 배운 거. 자, 여러분 총동기가 돼요. 그러면 무한복습. 총동기를 가진 자 어떻게 해요? 정복해가지고 지배층이 되죠. 무슨 발생? 계급 발생. 그 다음에 다 자기가 먹죠. 무슨 재산? 사유재산. 그러면 총동기 때 여러분, 자, 지도를 그려볼게요. 아주 쬐끄만, 드디어 아주 쬐끄만 국가가 생기죠. 왕이 없고 추장, 군장이 다스린다. 여러분, 총동기 때 드디어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무슨 선이 생겼어요? 고조선인데, 우리 그 중학교 고1 때 배웠잖아요. 서양에 여러분 쬐끄만 그 도시만한 국가를 폴리스. 무슨 국가라 불러요? 도시국가라 부르죠. 바로 여기 여러분 국사에서는 무슨 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군장 국가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소설을 만들어 볼게요. 자, 보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쬐끄만 군장 국가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어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결혼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얘도 군사가 10,000명인데 어느 날 중국에서 니얼산스 여러분 시진핑 중국이 쳐들어와요. 근데 얘네 군사가 10만인 거야. 야, 그러면 중국엔 군사가 10만, 여기는 만만만. 각자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네가 살라고요. 야, 우리 뭉치자. 우리 각자 싸우면 죽겠다. 그래서 뭉쳐요. 뭉쳐서 5개 국가가 여러분 연맹해서 국가를 만드는데, 반에는 반장이 여러분 필요하듯이 국가 만들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얘도 10,000명, 얘도 10,000명, 얘도 10,000명. 군장들의 힘이 비슷하죠. 그래서 모여요. 군장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연맹왕국을 만들었는데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한데 힘이 비슷하니까 뽑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든가 묵찌발을 하든가, 아니다, 몸무게 큰 놈이 하자, 아니다, 이빨이 많은 놈이 하자. 진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연맹왕국은, 야, 너 이빨이 많으니까 네가 왕을 해라. 연맹왕국의 왕은요 여러분 힘이 세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선출을 해요. 그런데 얘가 왕이 됐어.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가뭄이 오고 막 흉년이 오고 전염병이 퍼지면 4명이 모여요. 모여서, 야, 저놈 재수없다. 저놈 왕 되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다. 제가 재수없으니까 죽여버리자 하고 여러분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맹왕국은요 절대 무슨 건이 되게 약해요? 왕권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 약해요 여러분? 왕은 죽일 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많이 배운 건데요. 자, 만약에 왕이 세다고 하자. 어느 나라든요 왕이 사는 곳을 수도 대신에 무슨 왕이라 불러요? 중앙이에요. 그러면 왕이 세면요 지방에다가 사또, 지방간, 자기 부하를 파견해서 왕이 직접 다스리겠죠. 이걸 뭐라 그러느냐? 중앙에 있는, 써줄게요. 중앙에 있는 왕한테 모든 국가의 권력이 집중된다. 요거 3번 따라해 볼게요. 요걸 무슨 집권화라 불러요? 중앙 집권화. 그러면 오늘 중요한 역사의 공식이 있어요. 왕권이 강해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반드시 여러분 무슨 집권화가 되는 게 순서야? 중앙 집권화가 되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무슨 왕국은, 연맹왕국은 여러분 무슨 권이 약해요? 왕권이 약하죠. 그럼 해볼게요.
연명왕국이야. 하나, 둘, 셋, 넷, 5개 군장 국가가 뭉쳤어요. 그러면 왕이라고 해봐요, 여러분. 얘는 불쌍해요. 여기밖에 못 다스려요. 나머지 지역은 건드렸다가 4명이 확 덤벼버리겠죠. 그래서 연명왕국의 특징,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자,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집권화가 안 돼 있다. 중앙 집권화가 안 돼 있다. 요거만 딱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복습해볼게요. 자, 구석기 때는 무슨 사회? 우리 사회. 신석기 때는 무슨 사회? 시족사회. 청동기 때는 무슨 국가? 군장국가. 근데 여러분, 철기 시대가 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연명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해보자. 딱 하나, 둘, 5개 배우면 돼요. 해볼게요. 일단, 자, 봐봐. 여러분, 여기 만주에 숑하강, 외우지 마세요. 숑하강이 흐르는데, 고조선이랑 약간 겹치는 또 우리의 조상이 있어요. 누구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그녀야, 부여야. 부여라고 들어본 적 있죠? 부여가 왜 중요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부여 왕자가 가출하죠. MC몽이야, 고주몽이야, 고주몽. 부여 왕자가 여러분 가출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세웠어요? 고구려 세웠죠. 그러면, 부여 왕자가 고구려 세웠으니까 같은 계통이 되겠죠. 그런데 또 여러분, 이 집은 좀 가출을 많이 해요. 자, 고구려 또 왕자가 여러분 가출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서울에다가 여러분 뭐를 세웠어요? 백제를 세웠죠. 그러므로 부여 왕자가 고구려 세우고 고구려 왕자가 백제 세우고, 그러므로 여러분 부여도 우리의 조상 중에 하나죠. 장난 아니죠? 하나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이 백제가 부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백제 왕의 성씨가 무슨 씨였어요? 부여씨. 자기의 조상은 부여라 이거야. 그 나중에, 아주 나중에 부여가 망하자마자 백제가 나라 이름을 바꿔요. 우리의 조상인 부여가 망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여를 계승하자. 우리가 남쪽에 있는 부여다. 무슨 부여 여러분? 남부여로 이름을 고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랑 틀리게 여러분, 백제도 무슨 계승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부여 계승 의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안 나오지만, 잘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오늘 배울 게 지금 그녀예요, 부여예요? 부여인데 부여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부여도 하나, 둘, 셋, 넷, 5개 국가가 연맹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여도 무슨 왕국이에요? 연맹왕국이에요. 그러면 부여도 연맹왕국이니까 왕을 선출했겠죠. 그래서 그러면 부여도요, 왕은 있지만 무슨 건이 약해요? 왕권이 약해요. 그러므로 부여왕은 여러분 여기밖에 못 다스리겠죠. 나머지는 건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부여도 또 배웠어요. 무슨 집권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중앙 집권이 안 돼 있다. 그럼 봐봐. 그러면 부여가 왕이 여기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못 건들죠. 나머지 못 건든다는 건 뭐야? 부여가 왕이 약한 거죠. 그래서 부여 왕이 건들지 못하는 하나, 둘, 셋, 넷, 4가지 지역을요. 자, 이거 꼭 외울게요. 무슨 도라 불러요? 사출도. 그러면 해보자. 여러분, 부여에 그러면은 사출도 4가지 지역이 있다는 거는 부여 왕만큼 강력한 족장이 4명이나 있는 거죠. 그러면 부여에 사출도가 있다는 건, 왕권이 약한 거구나. 무슨 집권이 안 돼 있는 거야? 중앙 집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 요 사출도에 추장, 족장, 군장의 명칭이 전해져요. 얘를 뭐라 그러느냐? 마가린이 아니라 요 마는 뭐냐? 말부족의 가가 짱이란 뜻이에요. 우두머리. 얘는 뭐라 부르느냐? 우가가 뭐냐면요, 소부족의 우두머리. 얘는 뭐예요? 저가. 저가니까 뭐야? 저팔계. 돼지 부족의 우두머리. 가장 이상하네. 구가는 뭐냐? 강아지 부족의 우두머리. 그래서 하나 배웠어요. 부여에서 왕권이 약한 증거를 고르시오. 무슨 도? 사출도. 무슨 도? 사출도. 또 하나. 여러분, 부여는요, 좀 골 때려요. 뭐냐? 결혼 풍습이 형이 사망하면 모신다. 형수를 동생이 모시고 산다. 형사 치수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는 여성분들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쟁도 많고 막 그러죠. 그런데 형이 전쟁터에서 죽었어.
근데 뭐 형수가 있는데 조카도 막 6명이고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형이 전쟁터에서 사망하면은 그 동생이나 그 누가 형수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을 모시고 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고.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잘 나올 건데요. 제천 행사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자. 무슨 행사? 제천 행사. 제가 뭐냐? 제사 지내다. 기도하다. 천이 뭐예요? 하늘에. 지금도 있어 없어? 생각해봐요. 아 지금도 있지. 우리 그 4월 초파일에 누구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이렇게 경배드리죠? 그 다음에 뭐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 성당 가서 기도하는 게 제천 행사예요. 그런데 여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부여의 제천 행사 12월에 자 10번 따라해 볼게요. 되게 잘 나와요. 무슨 거? 영거. 무슨 거? 영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러분 제천 행사 할 때 부여 인구 한 60만 명이 모여요. 왕과 군장과 막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루 정도만 경건하게 기도하고 일주일이나 한 달을 신나게 노는 거야. 그러니까 제천 행사 이꼬로 축제야. 이런 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전쟁도 많고 신분제 사회고 스트레스가 많잖아. 그럼 여러분 사람은요 일을 열심히 하거나 뭐 한 다음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나 여러분 어느 특정 시간에 아주 경건하게 제사 지내고 한 달 내지는 막 보름을 막 터부가 없어. 터부가 뭐냐? 평상시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막 용인해 주면서 막 노는 게 뭐예요? 바로 제천 행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뭐랄까 좀 축제 문화가 없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고려 시대에도 축제 문화가 장난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 오픈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고려 시대 자 팔관해라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요. 하루 경건하게 제사 지내고 나머지 노는 건데 얼마나 장난 아니게 재밌었으면요. 자 여진족 추장이 목숨 걸고 와요. 거란족 왕족이 목숨 걸고 와요. 중국 애들이 목숨 걸고 와요. 심지어 일본 애들이 목숨 걸고 와요. 심지어 베트남 애들이 목숨 걸고 와요. 겁나 재밌었대요, 여러분. 됐고요. 그래서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거입니다. 자, 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거 말고도 부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부여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무슨 도? 사출도. 무슨 치수제? 형사 치수제. 제천 행사 무슨 거? 영거. 요거 말고 요거 그냥 참고로 배우세요. 부여는요, 한 번 잘못하면 12배로 갚아야 돼요. 자, 세 번 해볼게요. 매책 12번, 일책 12번.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면 즉 누구 돈 10,000원 훔치면은 12배를 갚아야 돼요. 골 때리죠? 일책 12번. 또 하나. 소 다리를 딱 잘라가지고요. 불에 태운 다음에 점을 보기도 해요. 우제. 무슨 복 여러분? 전복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당연히 여러분 부여는 어디예요? 만주죠. 이쪽이요. 평야죠. 말 타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특산품이 말이에요.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냥도 못 하잖아. 그 다음에 말로 사냥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뭐야 옷 같은 거 heb죠. 이걸 우리가 무슨 피라 불러요? 모피. 그 다음에 강가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돌 같은 거 있죠. 주옥 같은 글이다. 여러분 이런 주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보다는 수능이나 그 다음에 3, 4급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내신에선 여러분 요 정도면 충분해요. 자, 지어볼게요. 첫 봤다. 우리가 오늘 무슨 왕국 배웠어요? 연맹왕국. 1번 타자가 누구예요? 부여. 부여도 왕권이 약했다. 그 증거. 사출도. 결혼 풍습이 좀 특이하죠. 형이 사망하면 형수를 모시고 산다. 무슨 치수제? 형사 치수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남아야 돼요. 자, 제천 행사는 무슨 고가 되는 거예요? 영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부여는 한 번 잘못하면 12번 빠따 맞는다. 일책 12번. 소다리를 뚝 잘라서 제사를 지냈다. 니네 가끔 무속인들 보면은 전 볼 때 어떤 무속인은 막 쌀을 뿌리고 어떤 무속인은 막 뭐 젓가락을 흔드시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특산품은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냐? 봐봐. 여러분 왜 이래요? 자, 여러분 부여 왕자가 여러분 가출해요. 자, 어떤 갈등 때문에 가출해서 여러분 여기 백두산. 백두산 압록강 근처 여러분 압록강이래요. 자, 백두산 근처 여러분 압록강에다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지금부터 배울 무슨 영화 되겠습니까? 고구려예요. 그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야, 여러분. 아니 부여 왕자가 고구려 세웠어. 문화가 엄청 비슷하겠죠.
비슷한 게 엄청 많아요. 해보자. 일단 부여도 5개 부족이 연맹했죠. 여러분 고구려도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연맹해서 뭐를 세운 국가예요. 고구려도 따라해볼게요. 무슨 한국? 연맹한국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는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부여나 여러분 고구려나 연맹왕국이니까 당연히 무슨 권이 약하겠어요? 왕권이 약하겠죠. 또 하나 왕권이 약하면 절대 따라해봐요. 무슨 집권이 안 돼요? 중앙 집권이 안 되겠죠. 해볼게요. 그러면 부여에서 왕이 약한 증거, 왕이 건들지 못하는 지역이 무슨 도가 있었었어요? 사출도가 있었었죠. 그러면 야 제가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고구려에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를 제가 회의라 불러요. 자 일단은 용어를 외울게요. 자 무슨 회의? 제가 회의. 제가 회의가 뭐냐? 요 제가 모든 가가 뭐냐? 우두머리. 우리 봐봐. 우리 사출도의 우두머리를 무슨 가라 불렀어요? 마가, 우가라 불렀죠. 그러면 요 가가 그런 가야. 그러면 고구려에 있는 우두머리들 모두가 모여서 한 회의가 뭐예요? 제가 회의인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고구려의 왕보다요 제가 회의가 훨씬 힘이 셌어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은 해보자. 고구려 국가의 중대사 중요한 일을 왕이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을 했대요? 제가 회의가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답 나왔죠. 어느 시험에 부여의 사출도 제가 야 고구려의 무슨 회의 제가 회의 딱 보여주면 연맹하는 거 있구나. 무슨 건이 약해요? 왕권이 약하구나. 딱 아시면 되겠죠? 또 하나 똑같아요. 자 여러분 그 고구려도 자 우리 부여에 12월 달에 전 국민이 모여서 막 제사 지내는 게 우리가 아까 부여 무슨 고라고 배웠어요? 영고라고 배웠죠? 고구려도요 온 백성이 다 모여서 막 제사 지내고 춤추고 놀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외우기 쉽게 해줄게. 고구려 하면 왠지 싸움 잘해 보이죠? 여러분 온라인 게임이거나 뭐 롤이나 스타크래프트 할 때 얼라이 하면 동맹하면 강해지죠. 자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맹이에요? 동맹이에요. 단 외울 건 없지만 부여는 12월 달에 하는데 고구려의 여러분 10월 달에 한대요. 그럼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무슨 맹이다? 동맹이다. 무슨 맹? 동맹. 이렇게 하시면 돼. 알았죠? 자 그러면 결혼 풍습 해볼게요. 부여 결혼 풍습은 뭐였어요? 형이 사망하면 형수를 모시고 산다. 자 무슨 치수제였어요? 형사 치수제였죠. 근데 여러분 고구려는 좀 웃겨요. 고구려 뭐라 그러느냐? 따라해볼게요. 사위를 데리고 산다. 대릴 사위제. 한번 들어본 사람 있죠? 요 대릴 사위제를 여러분 다른 말로 자 일단 용어 외울게요. 무슨 제라 불러요? 서옥제. 야 내 얘기 들어봐. 옛날 너무 가난했어. 가난했는데 내 딸이 20살이야. 근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딸을 여러분 결혼에 데려가면요 나야 기쁘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20살 딸도 여러분 일을 하잖아. 하나의 SCV 뭔지 알죠? 노동력인데 갑자기 여러분 딸이 시집가 버리면 가뜩이나 못 사는데 일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놈아 너 내 딸과 결혼하고 싶어? 그럼 조건이 있다. 내가 내 딸을 20년을 키웠기 때문에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20년간 일을 해준 다음에 데리고 나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릴사위제는 사위를 영원히 데리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딸을 키운 만큼 일을 해주고 나가야 돼. 왜 그럴까? 가난한 사회라. 그러면 그걸 유식하게 얘기해서 가난한 사회를 교과서에는 노동력,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 자, 내 사위야, 내 딸이야. 근데 신혼 첫날 밤이야. 가슴 떨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신혼 첫날 밤인데 옆에 장인어른, 뭐 장모, 뭐 조카 20명 있어봐요. 화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위가 오면요, 요게 부모님 집 뒤에 쬐끄만 집을 져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탁 신혼 부부니까 여러분 둘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사위랑 그 딸이랑 살라고 집을 져주는데 요 서가 뭐냐? 사위를 위한 옥이 뭐냐?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대릴사회제 이꼬로 무슨 제가 되는 거야? 서옥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여러분 또 이제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부여랑 여러분 고구려랑 닮은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고급 가정으로 가면 부여와 고구려가 겹치는 풍습이 많아요. 아까 배웠던 예를 들면 일책무승법,
12법.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원래 여러분, 형사 치술에도 겹치는데, 요건 나중에 공무원 시험이나 검정 능력 1급에서 보면 되고, 여러분, 수능, 그 다음에 내신은 요 정도만 딱 알아서 다 여기서 나오니까 요거만 확실히 외우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왕기초야, 왕초보야. 왕초보 복사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았죠? 자, 지울게요. 그래서, 아하, 그럼 오늘의 특징. 부여와 고구려는 왕권이 약하고 중앙집권이 안 된 무슨 왕국이다? 연맹왕국이다. 제가. 자, 고구려 왕권이 약한, 그만할게요. 자, 고구려 왕권이 약한 증거. 야, 제가. 무슨 회의? 제가 회의. 그 다음에 부여는 제천 행사가, 봐봐. 부여를 좀 세게 해봐. 부여는 무슨 고? 영고. 고구려 싸움 잘해줘. 무슨 매? 동매. 그 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거. 고구려 결혼 복습 되게 특이하죠. 사위야. 내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와서 내가 내 딸 키운 만큼 일해주고 데리고 나가라. 무슨 사위지? 대릴사위지. 그리고, 야, 그 결혼했는데, 그 실혼인데, 어른들이랑 같이 방 쓰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죄를 만들어져요? 집을 만들어지죠. 무슨 죄? 서옥죄.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해보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북한인데 여러분, 니네 함경도 아시죠? 함경도에 여러분, 유명한 동네가 있는데, 함흥평야가 있어요. 함흥냉면.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그러면, 부여의 왕자가 만든 게 뭐예요? 고구려죠. 고구려 계통이래. 같은 친척이래. 근데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요. 여기다가 함흥종에다가 그 유명한 나라를 세웁니다. 수저야, 옥저야. 옥저.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옥조 불쌍해요. 왜냐? 여러분 군장 단계 쬐끄만 국가에서 발전한 게 무슨 왕국이에요? 연맹왕국이죠. 그럼 연맹왕국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옥조 불쌍해요. 왜냐? 군장 단계에서 연맹왕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여기 깡패 누구야? 고구려가 여러분 쳐들어와서 군장 단계에서 망해요. 그럼 옥저는 왕도 없는 거지. 왜냐? 군장 단계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왕도 없어요. 그쵸? 됐고요. 그러면 옥저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옥저는 뭐냐? 야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때도 옥저는 2개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지금도 2개밖에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여러분 이거 북한이잖아. 우리 역사학자분들이 갈 수가 없죠. 딱 2개밖에 없애볼게요. 일단 뭐냐? 옥저는 그 장례 풍습이 되게 특이해요.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냥 길에다가 대충 모신 다음에 이렇게 거적을 뒤집어 씌워요. 묻지도 않죠. 요거를 가매장이라 불러요. 안매장이 아니에요. 가매장. 그러면 몇 달 지나면 할아버지 살이랑 피 같은 게 썩겠죠. 여러분 뭐만 남겠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뼈다귀만 남겠죠. 요 뼈다귀를요 나무 상자에다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뼈다귀를 보관해요. 그 다음에는 할머니, 그 다음에는 아버지, 그 다음엔 어머니, 그 다음엔 나, 그 다음엔 내 아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좀 특이하죠. 일단 시체를 썩혀서 뼈다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뼈다귀, 골. 뼈다귀만 장례 지낸다. 3번 따라해볼게요. 무슨 죄? 골장죄. 좀 특이하죠, 여러분? 야, 생각해봐. 내 아들이, 내가 예를 들면 나이 들어 죽었는데, 아버지, 그런 다음에 그냥 길거리에다가 대충 했다가 썩기만을 기다렸다가 뼈다귀를 추석하는데, 좀 지금 입장에서는 좀 특이하긴 하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요 나무 상자에 노래 불러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다 모여있죠. 그래서 여러분, 와, 편하긴 하지. 그래서 요 골장제를 다른 말로 가족을, 뼈다귀를 같이 묻는다. 자, 10번 따라할게요. 무슨 묘? 가족, 공동묘. 그러니까 되게 옥조 좀 되게 특이하죠. 뼈다귀, 골. 뼈다귀 골이야. 우리가 골절상이 뭐예요? 뼈다귀가 부러진 거죠? 뼈다귀만 장례 지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나까지 다 묻었다. 무슨 묘? 가족, 공동묘. 두 번째, 결혼 풍습이 특이해요. 뭐냐? 여러분 좀 슬퍼요. 딸을 돈 주고 혼인을 시킨다. 무슨 혼이라 불러요? 매매혼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고구려의 대릴사위 이제 반대인데 봐봐요. 자 해보자. 내 딸이 7살이야. 선생님 딸이. 그러면 소문을 내. 야! 내 딸이 7살이야! 그러면 어떤 아저씨가 등장해요. 소리쳐요. 야! 내 아들은 9살이야. 병신. 팔 쓰고 9살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서로 얘기한 다음에 내 딸을 이 아저씨가 데려가서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줘요. 그래서 17살이 되면 다시 아빠인 나한테 보내서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오케이 하면 데려가서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종의 뭐예요? 사실상 딸을 돈 주고 파는 거죠. 이것도 왜 나왔을까? 가난하니까. 봐봐, 내가 딸을 20살까지 아주 이쁘게 잘 키웠는데 갑자기 여러분 결혼해버리면 노동력이 또 부족한 거잖아. 그래서 고구려는 무슨 사회제예요? 대릴 사회제라면 옥조는 아예 깔끔하게 돈 내놔, 그리고 네가 키워 라고 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매매혼, 요 매매혼이랑 똑같은 거를 며느리를 키운다, 민며느리제라고 부릅니다. 무슨 며느리제? 민며느리제. 그럼 여러분, 이것도 결국 아까 얘기했던 고구려의, 자 또 해볼게요. 고구려의 무슨 사위제랑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사위제? 대릴사위제. 혹은 대릴사위제를 아까 우리가 무슨 제라 불렀어요? 서옥제라 불렀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회가 가난하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오늘 해볼게요. 옥저. 자, 우리 오늘 어디 했어요? 1번 타자가 무슨 여? 부여. 2번 타자가 무슨 여? 구구려. 3번 타자가 수저야, 옥저야? 옥저죠. 자, 옥저는 불쌍해요. 군장 단계에서 연명왕국으로 못 가죠. 누가 쳐들어와요? 저글링이야, 뭐야? 저글링이래.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망하죠. 근데 옥저는 그 장례 풍습이 특이하죠. 뼈다귀만 묻는다. 자, 무슨 제? 골장대. 모든 뼈다귀가 가족이 다 모여있다. 무슨 공동명? 가족 공동명. 그 노래 기억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번째, 결혼도 어떻게 해요? 못 사니까, 한마디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돈 주고 딸을 팬다. 무슨 혼? 매매혼. 그리고 며느리를 데려다가 내가 아예 그냥 키운다. 돈 주고. 무슨 며느리제? 민며느리제. 꼭 외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강원도 아시죠? 강원도 다 알죠? 자, 우리 한국에 여러분 강원도에 또 쬐끄만 나라가 생기는데요.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얘라 불러요? 동해야. 그런데 얘네도 불쌍해요. 봐봐요. 이 나쁜, 거의 깡패야, 깡패. 자, 누구? 고구려가요. 너무 힘이 세니까 맨 처음에 뭐 먹었어요? 옥저 멸망시킨 다음에요. 이 동해도 여러분 지금 군장국가에서 하나 발전한 게 무슨 한국이에요? 연맹한국이죠. 동해도 불쌍해요. 왜냐? 여러분, 고구려가 쳐들어가지고요. 군장 단계에서 망했기 때문에 동해도 아예 연맹왕국으로 못 가는 거야. 되게 불쌍하죠? 그런데, 잠깐 여러분, 내가 지도 그려볼게요. 내가 재미있게 얘기해 줄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 무슨 시대예요? 철기 시대야, 지금 현재. 그러면 무한복습.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철기 시대예요? BC 194년 위만 조선부터 철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이후 지금 우리가 아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는 다 그 이후니까 철기 시대야.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지도 하나 그려볼게요. 이거 재밌어요. 자, 여기 동해야. 동해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여기 거대한 산맥이 있죠. 뭘까? 어떤 학생은 히말라야래. 야, 이거 태백산맥이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이제 바다고, 여기가 이제 동해예요. 그럼 해보자.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지만요, 안 그래요. 수천 년 동안 문화의 중심지는 중국이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좋은 문화가 있지만 많은 선진 문화를 중국에 받아왔어요. 그럼 해보자. 중국에서 좋은 문화가 들어와요. 비단이 장샤 왕시 가버려요. 무슨 말일까? 여기까지 왔다가 여러분 태백산맥을 못 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해는, 따라해볼게요, 너무 지리적으로 외딴 곳에 치우쳐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김병만 아저씨 알지? 아주 멋있는 개그맨. 그분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마존이나 어디 오지에 가면은 지금 21세기에도 무슨 부족이 살아요? 원시 부족이 살고 있죠. 야, 봐봐. 그러면 같은 21세기인데 교통이 안 좋거나 막 아마존 구석에 있으면 옛날 원시인이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해볼게요. 요 동해는 철기 시대인데 특이하게 따라해볼게요. 신석기 시대. 같은 말로 시족사회 풍습이 남아있어요. 바로 뭐가 남아있느냐? 니네 기억나나? 신석기 때는 절대 어떻게 해요? 우리 시족 외부에서 결혼을 시켰죠. 아직도 시족사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동해는, 자, 시족 외부에서 혼인을 시킨다. 무슨 혼? 조기혼이 아직도 있대. 야, 생각해봐. 이런 거야. 집에 갔더니 우리 집은 좀 치우쳐 있어가지고 구석에
할아버지가 갓을 쓰시고 막 할아버지가 막 도포를 입고 막 그러면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강이나 산을 함부로 지나가면 화내고 지랄거렸다, 여러분. 무슨 말? 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할게요. 오늘 배운 거 다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게 바로 동해는 철기 시대인데 옛날 풍습, 신석기 풍습, 시족사회 풍습인 두 번 조개원 체크가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지리적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면 그 지리적으로 치우친 가장 중요한 산맥이 히말라야 무슨 산맥이야? 태백산맥. 뭔지 아시겠죠? 자,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보통 여러분 방바닥 모양이 네모나죠? 나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노래가 나왔는데 대충 가사가 이런 얘기야. 아침에 눈을 뜨면 네모난 침대에서 눈을 떠서 네모난 방에 일어나서 네모난 화장실에 가서 네모난 거울로 세수를 하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면 네모난 교실이래. 네모 세상에 살고 있대. 보통 여러분 집터는 다 무슨 모양이에요? 네모죠. 그런데 해보자. 자, 우리 여러분 동해는요 집터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집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골 때리죠. 야, 여러분 기억나요? 신석기 때 움집은 둥그런 형이었잖아. 둥그런 거 아니면 네모난 거잖아, 집터가 솔직히. 근데 동해는 집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게 입구죠.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 이게 방이 되겠죠. 요거는 입구에다 조금 엣지를 준 거죠. 그래서 외우지 말고 내가 만들었어. 해보자. 요 집터를 어떤 술병 모양이죠. 자, 소주자형 집터. 자, 요 집터를 양주병 같죠. 학생한테 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양주자형 집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와요. 문제를 풀다가 지문에 소주자형 집터가 나오든가 양주자형 여러분 집터가 딱 나오면 이건 어디야? 동해다. 뭔지 아시겠죠? 동해. 자,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제천 행사 배웠죠? 무한복습해보자. 여기서 써볼게요. B. 부여는 제천 행사가 무슨 고였어요? 영고. 고구려는 제천 행사가 무슨 맹이었어요? 동맹. 근데 이 옥조는 좀 있었긴 있었는데 기록이 없고 동해는 뭐냐? 여러분 동해는 웃겨요. 동해는 제천 행사를 무천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천이 뭐냐? 이 무가 휙 무슨하는 게 아니라 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여서 천, 하늘에 대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게 바로 무천이래요. 그러면 동해는 굉장히 좀 낭만적이죠. 그럼 내가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만. 니네 동해 강원도에 유명한 데가 뭐가 있어요? 정동진, 동해 바다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요, 한 번쯤은 꼭 가요. 뭐 보러? 해돋이 보러. 그러면 동해 바다 가서 밤새기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동해 가서 해안가에서 대학생 기준이야. 고등학생 아니에요. 소주나 양주 먹고 취하면 춤추겠죠. 무슨 천? 무천. 이렇게 해요. 동해 가서 동해 바다 가서 해뜨지 보려고 심심하니까 조금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서요. 소주 먹고 양주 먹고 춤췄다. 무슨 천? 무천. 유치해 보이죠? 나중에 외워진다니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외울게요. 자, 부야, 고구려, 옥조동해. 지금 여러분 동해 배우고 있죠? 동해도 누구한테 망해요? 저글링이야, 고구려. 그러면 동해는 너무 여러분 태백산맥 이쪽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외곽에 있으니까 옛날 풍습이 남아있죠. 족발이에요, 조개원이에요? 조개원과 채카. 그리고 집터 모형, 소주자형, 양주자형. 그 다음에 제천 행사는 무슨 천이에요? 무천. 그래서 이렇게 그랬죠? 동해 가서 정동진 가서 해돋이 보면서 소주 먹고 양주 먹다가 취해서 춤췄어요. 무슨 천? 무천. 됐고, 여러분 이상하게 동해가 되게 시험 잘 나온다? 뭐가 잘 나오느냐? 하나만 해볼게요. 동해는 여러분 바로 특산품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럼 해보자. 동해 특산품은 내가 만들었어. 다 미니야. 무슨 미니예요. 해보자. 일단 쬐끄만 활이 있는데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원래 활이 이만해. 활이 이만하면 활을 이렇게 쏴야 되는데 동해 활은요 요만하니까 이렇게 쏴요. 큐피트의 화살 같아요. 그러면 활이 작으니까 멀리 안 갈 것 같죠? 중국 책에 봤더니 동해 활이 여러분 되게 작은데 사정거리가 길어서 철갑옷을 뚫었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동해의 활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동해의 특산품 중에 하나.
작은 활, 짧다. 따라해볼게요. 무슨 공이라 불러요? 단공. 야, 그러면 봐봐.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쏘겠죠. 빨리 쏘겠죠?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피라는 게 있어요? 반어피. 반어피가 뭐냐? 여러분, 동해는 바다죠. 그래서 물개 아시죠? 바다사자. 물개나 생선들의 그 껍질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봤어, 내가. 중국에 놀러 갔는데 이런 게 있는 거야. 그거 생각해봐요. 생선 가죽이잖아. 생선 비닐이잖아. 일단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겠죠. 대신에 생선 비닐이기 때문에 이거 입고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이야, 방수가 안 된대요. 방수 안 된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피? 반어피. 하나가 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과하마라는 게 있어요. 이 과하마가 뭐냐? 과일나무, 밑을. 자, 과일나무가 되게 키가 작거든요. 근데 말이 얼마나 작으면 요 과일나무 밑을 여러분, 사람이 요 말을 타고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작은 말을 무슨 말을 불러요? 과하마요. 근데 이거 지금 없대요. 내가 연구를 해봤어. 요 과하마가 정말 조랑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조랑말보다 작아요. 강아지만 하대. 그럼 사람이 어떻게 타느냐? 사람 타는 게 아니라는 썰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과하마는 말은 말인데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키운 말이래. 개나 소처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맛있으면 다 먹어서 지금 전멸됐대요. 근데 내가 웃긴 게 어느 날 닭줄을 보는데 중앙아시아야. 일본 NHK에서 만든 건데 갑자기 갔더니 너무 작은 말이 있길래 일본 기자가 그 몽골 사람한테 이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먹는 말이라고 했더니 일본 기자가 안 믿으니까 그 자리에서 말 이렇게 해서 먹이니까 일본 기자 막 놀래가지고 맛있다고. 자, 해볼게요. 그래서 해보자. 동해 특산품 2개 배웠죠? 무슨 거? 3개 배웠죠? 자, 동해는 특산품이 무슨 이야? 미니죠. 미니. 단궁. 그 다음에 무슨 피? 반어피. 무슨 피? 반어피. 그 다음에 반어피가 뭐예요? 생선가죽, 물개, 바다사자. 그 다음에 과일나무 밑을 갈 정도로 작은 말이다. 무슨 말? 과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